네, 안녕하세요. YW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젠 7단으로 한번 대국을 하면서 또 같이 한번 공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의 100번이고요. 좀 신나게 한번 좀 싸워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맞소목이 나왔네요. 이 서로 마주보는 소목을 맞소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맞소목에서는 먼저 걸쳐가는 쪽이 무조건 득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화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걸치는 것보다 변의 사이즈가 하나씩 더 넓죠. 그런 만큼 걸쳐갔을 때 훨씬 더 이제 자리가 보통 상황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싸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칸을 띄고 협공가는 진행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올드 스타일이긴 한데 좀 최신 스타일이면은 흙이 이렇게 날짜 씌워가는 걸 제일 많이 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요즘에는. 자, 여기서 띄었고 또 정석대로 날일자를 씌워서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끊어야 되는데요. 지금 딱 봐도 정석이 벌써 복잡하죠. 지금 혹시 모르신다면은 지금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세요. 여기를 붙여서 자, 밑으로 젖혔는데 사실 밑으로 젖히는 수는 정석은 아닙니다. 이걸 늘어놓으면은 여기를 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때 이걸 붙여놓으면 이게 지금 백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당하는 게 뭔가 너무 눌렸어요. 이것과 지금 흙이 이렇게 하나 해놓는 것과 이렇게 붙여져 있는 교환도 돼 있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환이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래 정석은 제가 붙일 때 여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딱 봐도 흙이 곤란한데 흙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이 이걸 나와 끊고 이 두 점을 이제 제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정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늘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손 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게 아주 올드한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실전은 백이 그렇게 두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붙여서 백을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진행을 하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중앙 쪽으로 다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핵마법이 이걸 늘어가지고 이걸 늘게 하고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뭔가 이런 진행을 좀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늘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둔다면 이걸 버려버리는 진행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씌워서 이쪽에서 좀 눌러놨기 때문에 이제 이 103점을 좀 공격하면서 득보는 것도 사실 가능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게 버리는 게 또 일리가 있긴 합니다. 자, 날카롭게 먼저 여기를 도왔네요. 뭔가 그냥 이어주면은 굉장히 억울한데요, 모양이. 어때 보이세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럴 때 잘 두셔야 돼요. 이럴 때 여기에서 뭔가 딱 이으면 늘어도 뭔가 진출하는 게 아까보다 조금 못하고 백이 또 여차하면 밀고 나서 뛰었을 때도 흙이 조금 답답합니다. 아까보다는. 그래서 중앙에 가는 수를 좀 자유롭게 하는 수. 자, 한번 뛰어볼까요? 뛰는 수 어때 보이시나요? 이제 백이 받으면 그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교환이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뛰면 이걸 밀 사람은 없잖아요. 이쪽을 붙여가서 이렇게 막아가겠죠. 중앙을. 근데 지금 이제 이걸 해놓고 나면 이제 여기를 넣을 때는 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면 여기를 이제 터트리면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탁 떼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싸발라서. 자, 어떠신가요? 이럴 때 핵마법을 좀 퀄리티를 높여서 두셔야 돼요. 이런 전투에서. 이거 이제 백이 먹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먹여치면은 이 백이 한 게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고 나도 이 두 점도 더 약해지고 뭐 나중에 여차하면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맛도 생기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 101점을 무겁게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수들은 사실 뭐 맥점 공부하시면은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천천히 기력을 높여가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뛸 때 이제 백이 살리자니 뭔가 좀 손찌검해가지고 중앙 이제 흙을 나가기 좀 편하게 해준 것 같고 안 두자니 뭔가 좀 애매하고. 자, 일단 밀어왔네요. 이거는 이제
늘어놓겠습니다. 늘어서 젖히면 이제 뛰었을 때 어차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 돌 하나를 준 게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기 돌을 중앙에 돌을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젖혀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은 중앙에 좀 백한테 힘을 가급적이면 안 실어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먹어가네요. 이쪽 한 점 먹는 게 그렇죠. 여기 이제 이었을 때 이쪽이 백이 사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거 먹는 게 크다고 보고 이제 둔 건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글쎄요, 뛰어나가는 게 하나가 방법일 것 같고, 끊으면은 이걸 씌워서 이렇게 두고, 막상 이쪽을 또 끊고 나면은 이렇게 기분은 좋은데 지금은 이제 양쪽이 좀 걸리는 느낌이죠. 아까는 제가 이어가는 게 있었는데 백이 뚫리는 게 있으니까, 뚫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좀 다른 방법은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띄어서 바로 백이 악수한 거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좀 생각을 좀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왜냐면 이제 이걸 뛰면 끊어주고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흙이 양쪽을 가르면서 이렇게 활개치고 나가잖아요, 돌이. 하지만 이제 백이 중앙을 씌워오는 거를 또 구상을 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하고 두셔야 돼요. 꼈을 때는 이제 이걸 끊으면 이렇게 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것도 백이 먹는 자세가 이건 또 은근히 괜찮거든요. 이걸 싹 버리고 대신에 이제 흙은 중앙에서 주도권, 이 전투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 저는 뭔가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상 백이 한 점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놓고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오네요. 그럼 이제 뛰는 거는 나중에 여기가 폭 찔리면은, 지금은 기역자 행마가 좀 다소 좀 위험한 느낌이 들죠. 지금은 그냥 나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쭉 기어 나가면 뭔가 이 백 4점과 이 2점이 양쪽이 양분되잖아요. 흙은 단곳마, 백은 양곳마. 그러니까 이제 이 전투는 돌이 행마가 진행이 될수록 흙이 얻어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기 여기 하나 뒀죠. 그럼 이제 백이 돌이 놓인 자리가 6선이잖아요, 뭔가. 그럼 흙은 이제 4선이죠.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이제 흙이 집으로 득을 보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곳에선 당연히 백집이 많지만 이 돌들이 치고받고 이제 진행이 될 때마다 뭔가 이런 교환들, 38번, 39번 이런 교환들을 제가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도권이 좋은 전투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게 지금 백이 잡히는 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백이 정상적인 행마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얻는 전리품은 이 주도권으로 집을 다시 이제 교환시키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행마 좋습니다. 지금 이 기역자 행마를 하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수준급의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기역자 행마를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붙여서 많이 두거든요. 뭔가 이거 늘면은 이렇게 좀 천천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젖히고 나서 이렇게 치받으면은 이어서. 근데 보면은 백이 스텝이 좀 느려요, 이거는. 근데 기역자를 뒀을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건데, 이제 이걸 끊으면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것도 선수고,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선수가 될 거고, 이런데 치중 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두면 이제 치고 나서 막으면 딱 걸리죠. 여기가 흙이 위험해지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게 끄는 거는 끄는 건데 막상 별게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여기 이제 백이 다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기역자를 두면은 대부분 이제 바로 끊지 않고 한번 물러나서 다음번에 이제 차후에 여기 끊어가는 수를 보는 거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백은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뭔가 뭐 들여다보고 이렇게 둔다든지 해서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커버하는 게 좋은 수입니다. 여기 치받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이 수도 좋은 수입니다. 제가 안 두면은 이게 젖히면 걸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끊기죠. 그러니까 지금 흙은 당연히 이걸 이어야죠. 여기를. 그러면 일단 기역자 행마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그만큼 지금 백이 잘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둑을. 이 기역자 행마를 아신다는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 높은 바둑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44를 둬서 100도 근거를 잡고 흑도 뭔가 위협을 하는 그런 수인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전투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큰 자리 이렇게 가면은, 뭔가 이런 데 씌워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거보다는 지금 흑이 먼저 두는 게 더 좋아요. 먼저 둬서 이렇게 뛰어나가서 나중에 이제 이런 데를 씌워가면은 이 백돌에 대해서 압박도 할 수 있고, 이 머리 자리에서 연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몇 번 정도, 몇 차례 정도 좀 더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큰 자리 갈 타이밍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어쨌든 지금 이 전투에서 제가 받아간 교환은 이 두 교환, 4선과 6선의 교환. 여기는 지금 6선이죠? 6선과 4선의 교환. 이런 교환들이 제가 받아가는 교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45번이 있어서 100이 이런 데 뛰어서 이렇게 교환되는 수를 제가 받아가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를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계속해서 머리를 내밀어 주셔야 돼요. 이 머리를 내밀었을 때 100이 이런 데 침입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뛰어나와서 이 중앙에 원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전투의 흐름이 짜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다 이제 연결되면서 오히려 튼튼한 세력으로 바뀌게 되고, 이 하면의 100대마도 좀 위험해지고 100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좀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약한도를 도와주는 거는 이 전체 바둑에 다 복합적인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뛰었죠. 뛰었을 때는 이제 네, 이걸 먼저 하나 해놓고 뛰었죠. 다음번에 이제 이게 안 두면, 지금은 이제 들어오면 이 한 점이 응원군 역할을 할 거잖아요. 뭔가 이런 데 두면은 치받아서 이렇게 성동격서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좀 바쁘단 말이죠.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이 왔을 때, 이 돌이 안 온다면 지금 이렇게 뛰어나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뭐 가려면은 다시 같이 교환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또 까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0이 정상적으로 뒀잖아요. 이럴 때는 한 번 더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켜서 여기 교환, 또 교환을 받았죠. 이게 이제 제가 얻고 있는 선물이에요. 이 전투를 통해서 이 전리품을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흙이 잡아가는 돌도 없고 뭐 별거 없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한 번 더 연속을 했고요. 100은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쪽을 가면은 이런 데 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 뛰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또 갈등이죠. 이걸 하나를 더 띄어서 뭐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여기는 좀 넓어 보이죠. 또 나쁘진 않지만, 또 하나는 지금 타이밍 한 박자 빠르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곳을 가서 들어오면 두 칸 벌리고, 이쪽을 다가오면은 이쪽을 두 칸 벌리고, 대신에 여기를 날짜로 당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프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한 그림인데, 뭔가 저는 그래도 상변의 이 끌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정도로 가서 이 세력, 이 제가 전리품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네 교환들, 6수죠. 요 이제 교환 3번만큼 제가 이득을 본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그런 만큼 이제 100은 중간에 두다 보니까 이 네모라는 돌들이 생겼죠. 이 3개의 돌들. 그러니까 이쪽을 견제를 딱 맞는 타이밍에 해주셔야 제가 이쪽에서 받아간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상변이 한번 늦으면, 한 타이밍 이렇게 늦고 뭐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갔다, 그래서 여기를 주면은 바둑 짜기가 훨씬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이쪽을 가실 수 있는 눈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아주 좋은 퀄리티의 바둑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들어왔죠. 지금 100은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너무 중복이다,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제가 수비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상변에 자리를 잡는 게 이제 저의 목적이죠. 상변의 자리만 잘 잡아주면은 바둑이 잘게 쪼개지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지키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뛰는 게 있고, 아예 이쪽을 압박해가지고 여기 붙이는 것도 노리면서 이렇게 100이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도가 볼게요.
이 수는 여기에 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백이 다가오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가는 게 훨씬 좋고, 귀의 맛 같은 경우 걱정하실 수 있지만 저런 맛은 이제 그냥 나중에 큰 자리가 되는 거고, 우선은 이 57번이 집으로도 좋고 이 두 점의 원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저의 초점은 무조건 상변 쪽에다 맞춰야 돼요. 지금 입구자로 뒀죠.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대비책인데, 이런 걸 밀면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세 점이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뛰는 것과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집으로는 제가 살았을 때 훨씬 더 큰 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이 돌을 계속 돌봐줘야 돼요. 지금 저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붙여서 한번 타개를 해볼게요. 살릴 때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먹는 거를 이제 둬달라는 거예요. 먹어서 해달라. 쳐서 따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공격하려면. 이렇게 하면은 이것까지 나가가지고 아예 이제 뽕을 다 뽑고 살아버리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미 뭐 거의 살 것 같죠. 이쪽에도 집이 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백이 이럴 때는 뒤로 받는 게 사실은 보통입니다. 이렇게 늘어주면은 공격을 이 시점에서 포기하고 큰 자리로 돌이 흘러가고,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진행인데, 이 미끼를 이제 덥석 물었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이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입구자를 가고 나서 이렇게 옹졸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 뭔가 이런 거 둬야지 살 것 같잖아요. 이런 거를 붙여서 이렇게 늘어주면은 집도 더 커지고 궁도가 넓어지고 나중에 이런 끝내기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이 죽는 걸 알면서도 여기를 붙이는 거죠. 보수들 바득을 볼 경우에는. 자, 여기서 어쨌든 지금은 좀 편안한 삶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두면 좀 뭐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느슨하게 둘 수가 없거든요. 끊는 수가 보이는데. 끊었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은 딱 걸리잖아요, 지금 백이. 이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순간 여기는 귀는 이렇게 느는 게 또 선수라고 봐야 돼요. 안 두면은 여기를 붙여가면은 이렇게 패 정도를 백이 낼 수가 있는데, 이 패는 이제 꽃놀이 패니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백집이었는데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보면은 뭔가 지금 흙이 탄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100차례라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이렇게 늘고 나서 뭔가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데 입구자 가고 이렇게 호구만 쳐도 살고, 느는 것도 선수라서 이렇게 크게 키워도 절대로 이제 공격당할 수가 없는 그런 돌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이 이제 칼을 뽑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 이 모양은 탄력이 너무 많다. 잡으러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집으로는 좀 흙이 많이 앞서가 있죠. 이 상변 자체가 폭발을 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백이 도오는 밸런스가. 이쪽을 공격했다가 다시 이쪽에 집이 날 것 같으니까 여기를 뒀다가 이제 있고 여기를 이으면은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나를자에도 사실 나중에 붙이기만 해도 여기 한 집 나는 맛이 있고, 제가 이렇게 둘 필요는 없죠. 지금 더 쉽게 사는 수가 있는데, 호구 쳐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궁궐이 나죠. 거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거의. 자, 늘었을 때 여기 이미 한 집 확보돼 있고, 이거 느는 것도 나중에 여기 치중 가면은 귀국사로 죽기 때문에 선수성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백이 이어야 된다고 보면 여기 이미 한 집이 확보가 돼 있죠. 그러면은 저는 대충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집을 확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남는 거는 뭘까요? 백이 남는 거는 거의 껍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왔을 때 저의 미션은 이 두 점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이미 여기는 제가 백의 공간을 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돌을 이제 문제 없게끔 상처가 나지 않게끔 잘 이제 돌봐 나오면 됩니다. 행마가 이렇게 뭐 입구자를 둬서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좀 욕심 같아선 나를자라고 밀면 이렇게 쑥 타고 올라가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럴 때. 네, 일단 여기 너무 두고 싶으니까 끌리니까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자리가, 이 흙의 머리가 백의 머리보다는 하나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쪽을 나오는 거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백이 최대한 버텼죠. 지금 이제 이쪽은 다 완생입니다. 여기 돌보는 거 멈추고 이제 중앙도를 제가 돌봐줘야 돼요. 이럴 때 행마법은 멋있게 눈목자로 이렇게 타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나와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뭔가 아슬아슬하지만 이제 흙은 살려 나오기만 하면은 집으로 엄청나게 득을 많이 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집 균형을 생각해 봤을 때 이쪽을 내가 과연 이렇게 끊어가야 되는 건지, 근데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이래 놓고 두면은 이렇게 두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 돌이 잡혀버리면 이게 축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살려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은 끊는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강을 하는 타이밍이 되겠고요. 어우, 맥점. 일단 끊어야죠. 이거는 끊고 나서 잠시 한 3초 정도 생각할 거, 먹을 건지 밀 건지. 이제 미는 게 이렇게 됐을 때는 훨씬 득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끊는 것도 생기네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백이 다시 밀고 여기를 끊으면은, 여기를 막으면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걸 백이 밀었을 때 반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이쪽을 먹어주고, 백이 치면 그냥 따먹어서 완벽하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백이 공배를 연결하게 만들고, 연결하는 타이밍에 이 머리 자리 다시 이렇게 쏙 막아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 끊김 주의만 하면 되겠죠. 끊는 것만 좀 조심해서 두면 됩니다. 역시 백은 이제 비틀어 가야 돼요. 비틀어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돌들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살리는 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이걸 젖히면은 이렇게 뭐 끊고 나서 이렇게 쭉 타고 나간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막아가는 게 좀 있어 보이네요. 막아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제도를 끌고 나오는 것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좀 어렵죠. 백은 여기서 뭔가 끊어서 이쪽에서 왕창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면 좋은데, 제가 이걸 그냥 안 이어주죠. 이쪽을 찔러서 다음에 여기를 나가게 되면은 백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이렇게 뭐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선수가 안 듣는다는 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지금 여기를 끊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지런히 수익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상대분은.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백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를 완벽하게 타개를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백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여기가 이제 8집, 그리고 이쪽이 한 10집 좀 넘습니다. 그럼 백이 이제 확정가 20집 넘고 덤. 근데 흑이 이제 이 발전성만 해도 거의 20집 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발전성, 귀에 맛이 있다 한들 흑이 두면은 집이고, 백이 둬도 요만큼만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도 20집 발전성 있고, 요런데 이제 5집 정도 붙어 있고, 뭔가 흑은 이제 확정가가 거의 뭐 45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자, 여기 느는 거보다는 미는 게 더 힘이 좋아 보입니다. 밀어서 호구 치면 이렇게 예쁘게 안형을 만들면서 끌고 나오겠습니다. 돌을. 자, 여기서가 백이 역시 아직까지는 뭔가 좀 해봐야 돼요.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밀고 나와서 뭔가 해봐야 됩니다. 이때가 아직은 흑도 조심해야죠. 지금 조심해서 대국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아직은 쉽지 않은 그런 바둑입니다. 아직까지는 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백은,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둬서 이렇게 잘 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발상입니다. 저는 하나 받아놓고요. 95번을 둬놔야 나중에 이걸 치고 나서 늘었을 때 여기서 안형을 이렇게 싹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흑은 이게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집이 나는 맛을 이용해서 최대한 좀 쉽게 살려야 됩니다. 그쪽에 집이 나는 것과 이쪽에 끊기는 것과 양쪽을 맛보기 위해서 살려가는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백이 여길 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고 두는 거죠. 지금 날카롭습니다. 여기 마음 같아서는 맞고 싶은데 이걸 치고 나서 이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지금 두면 안 돼요. 제가 반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여기를 딱 들여다봐서 이길 거 아니에요, 이 자리? 그럼 이제 여기를 둬가지고
뭔가 너도 끊기는 게 있지 않냐, 이쪽을. 나중에 이거 찌르는 거 선수잖아요. 이렇게 다 끊으면 백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날카롭게 이렇게 딱 둬서 백한테 어떻게 둘 거냐. 일단은 이어야죠, 여기는. 네. 이제 이었을 때 이제 이걸 바로 끊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한 타이밍 쉬는 게, 바둑의 이치상으로 볼 때는 좀 맞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백이 약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치고 나서 이렇게 찝고, 이렇게 막 끊기고, 그 다음에 이걸 밀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약간 골치 아픈 게 생길 수도 있긴 해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 해놓고, 여기를 혹시 받았는데, 백이 여기를 받아주면, 이 자리만 머리만 이렇게 딱 막을 수 있으면은, 안전빵으로 이제, 골라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수비를 하는 타이밍이었죠. 수비를 하는 타이밍에는 사실 완벽하게 수비를 해주고 그 다음번에 펀치를 날리는 게 길이상으로는 맞고 더 쉽습니다. 뭔가 위험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된다, 그러면 두면 됩니다. 정말 쏠게 자신 있다, 그러면 두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바둑 그 패턴, 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맞춰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뒀죠? 지금 이제 여기 끊기는 거 확인해 보시면 없어요. 이게 여기 맞고 끼어가더라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망치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완벽하게 살고 집도 깨끗하게 나고, 이제 이 전투가 지금쯤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1번으로 막아가면은 이제 100은 집 부족종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둑이 집이 많이 부족해요. 상변 쪽에서 이제 흑이 완벽한 폭발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100이 이제 리벤지 복수를 하러 들어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타협을 그냥 하면 돼요. 뭐 당연히 못 잡죠.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3-3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이거 뭐 쳐놔도 되고 안 쳐놔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이 모양도 못 잡는 모양이거든요. 이것도 얼핏 보면 위험하지만 이게 끼어가는 수가 있어서 이게 뒤로 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자꾸 구멍이 생겨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게 생겨서 보통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귀에서 살려주고 그냥 이러고 두는 겁니다. 그냥 이제 큰 자리 없잖아요. 뭐 뭔가 이런 데도 압박해서 가지고 집을 굳혀가는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살면은 이런 데 넓혀가지고 최대한 넓히고 그냥 큰 자리 가면서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맛은 지금 100이 둔 거는 가장 큰 자리가 맞아요. 맞고, 여길 젖혀서 이렇게 수를 내주는 걸 생각할지, 아니면 귀를 아예 이렇게 지켜서 이 한 점을 바이바이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줄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고 깨끗해 보이네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이 한 점 다가가는 거는 여기에 맛이 있더라도 이미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여기를 다가감으로써 100이 중앙을 투자하게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돌들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100이 좀 더 뭐 저공배행한다든지 더 쉽게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미 다 이 한 점을 둔 대가를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 한 점 뒀는데도 집이 안 됐다, 그럼 여기를 왜 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점이 없는 것보다 어쨌든 있는 게 더 낫고, 이 한 점이 뒀을 때 그 전에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집을 그냥 포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이렇게 설명드려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자체가 어쨌든 좀 아리까리 하시더라도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뭐 100% 이해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 그냥 뭔가 이해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여기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100이 깨게끔, 내 집을 깨게끔 허용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바둑에서. 자, 이제 있고 100이 먹는 것까지 진행되겠죠. 큰 자리가 이제 이걸 밀고 들어가는 것도 크고요. 의외로 이제 안 두면은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이제 이걸 선수를 역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크고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린 자리도 큽니다. 이제 이런 걸 두면은 나중에 이런 거 딱 들여다보고 나서 뭐 이런 데 날짜감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크고, 이 백대마에 대한 사활도 좀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왠지 끌립니다. 이런데 날짜가. 이제 이런데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자리예요. 이 중반에서 큰 자리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중반에서 큰 자리 찾는 거는 바둑마다 무슨 정석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둑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보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받아줬다면 한 점을 먹는 게 아까보다 백이 먹는 사이즈가 훨씬 작아졌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연속을 안 하고 잠깐 멈추셔도 돼요. 이럴 때. 그럼 또 큰 자리가 여기 뛰는 것도 커 보이고요. 이쪽 맛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쪽을 뛰는 것도 커 보이고요. 아, 두고 싶은 자리 많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그냥 비교 분석을 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거하고, 여기 두면은 뭔가 이쪽을 날짜하고 이런데 붙여가는 맛도 좀 뭔가 약간 신경 쓰이긴 하죠. 물론 여기도 이제 이런데 붙여가는 맛이 또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흑돌이 하나 있으면은 두기가 훨씬 편하죠, 여기도. 그래서 이거 뭐 다 완벽하게 다 짜집을 수는 없는데, 그냥 본인이 보기에 좀 약간 더 깨끗해 보이고 더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자, 어쨌든 이 좌하기 쪽은 제가 맛을 하나도 주지 않고 방어를 했다는 게 저의 성과입니다. 이 우상기는 이제 백이 맛을 가져갔죠. 근데 좌하기 쪽은 이제 이런 거 붙여도 뭐가 되기에는 흑돌이 너무 많이 쌓였죠, 지금. 그게 이제 저의 전리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뭐 더 큰 자리 있으면 손 빼면 되겠는데, 뭐 어차피 여기 나중에 이제 붙여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어놨습니다. 자, 이거 막은 거 기가 막히게 큰 자리입니다. 이거는 백이 잘 두신 거예요, 아주. 제가 이거는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집균형을 봤을 때 형태 판단을 하셔야 될 수 있는데, 여기도 큰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쪽 단수 치고, 백이 뭐 늘어야겠죠, 이거는. 선수를 따먹히기엔 아프니까 따먹었네요. 이러고 나서 이쪽을 깬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행마에 있는 수. 아니면 여기가 뭔가 더 작아 보인다, 이 자리보다. 그럼 이렇게 이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여기를 이제 젖혀 있는 게 또 선수성이잖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제 먼저 하는 거죠. 이걸 둬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어가지고, 네, 이쪽 대마도 압박을 할 겸 끝내기도 할 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거 백이 안 받기는 좀 어렵죠. 지금 너무 크죠, 흑이 늘어가는 자리가.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하면은 딱 선수되는 자리까지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 점 이어서 최대한 깨끗하게,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백의 입장에서는 또 찝찝한 게, 이걸 찌르고 나면은 이 돌을 살리면 이게 또 막상 이 사활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못 잡더라도 많이 당하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게 싫어서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흑은 또 여기 찔러 놓고 다시 큰 자리로 선수 뽑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반전 끝내기의 요령은 본인이 선수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보이시면 그걸 먼저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여기를 놓네요. 이건 이제 백에 걸리니까 응수를 좀 해주고요. 사실 반격을 해도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어가는 게 있어서. 이건 복잡하잖아요.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두면은 이어주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딱 봐도 집균형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것도 백에 걸리고요. 백이 이으면은 지금 호구로 쳐주는 게 나중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백이 집이 부족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두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막아주고. 이게 100% 완성이니까 사실 이것도 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 빼고 뭔가 공격 타이밍 잡고 이쪽으로 공격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한 점 나가는 게 사실 지금 백이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자, 이렇게 왔네요. 일단 찔러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결행을 하겠습니다. 이걸 둬야 되는데, 이제 이걸 두면 백이 이제 이쪽을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어야
나중에 흙이 안 두면 이쪽을 쳐서 이렇게 끊는 맛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흙이 보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둬야지 좀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뭔가 여기 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파워하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백이 사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또 기가 막힌 묘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젖히면 이거 한다. 이걸 들어가면 이렇게 넓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어봤자 이건 빅밖에 안 나네요. 일단 이거는 안 되고, 근데 일단 이런데 뛰게 한다는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수거든요. 네, 잡기에는 궁도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그냥 끝내기예요. 여기를 2개 하고 이런 거 뭐 먹는 것 남죠. 안 먹더라도 뭐 자체로 이런 곳들이 끝내기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풀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됐죠. 지금 제가 혹시 욕심 부린다고 이걸 찔러가지고 여기까지 아예 집을 파워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이 다 쳐버리고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 이쪽을 끊어버리면 야단나죠. 여기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근데 지금 그냥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찝을 때 제가 여기를 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었죠. 지금 백이 아까 말씀드린 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안 두고 그냥 잡으러 가면은 이 2점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넘어가는 게 있긴 한데 뭐 어차피 백이 사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살리는 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를 붙여왔네요. 이것도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백이. 네, 지금 사활은 잘 두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 일단 밀고 그냥 끝내기를 하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쳐서 최대한 줄이는 거죠. 혹시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넘는 거밖에 없죠. 넘고 나면 어떻게 살지? 여길 두나? 이거 뭔가 백이 걸렸네요 지금. 백이 뭔가 이렇게 쳐서 따먹게 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나봐요. 네, 지금 습관적으로 백이 이제 있고 지금 술기 미스가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못 봤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은 거예요. 집으로 손해보기 싫으니까. 네. 근데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사활을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매일매일 들여야 돼요. 매일매일 단 5분만이라도 사활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이런 수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습관적으로 여기를 치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이거 안 봤죠, 제가. 지금 봤질 않아요. 자, 지금 사활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사활이에요. 사활은 항상 바둑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러 갈까요? 지금 초읽기인데, 자, 제가 20초예요. 20초. 지금 이제 15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못 두면 못 잡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깥을 줄입니다. 이렇게. 바깥을 줄이고, 백이 이어야 되거든요. 그쵸? 안 입고 뭐 다른데, 이런데 두는 거는 제가 그냥 안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찌르고 먹여치면은 이거 따먹어봤자 먹여치니까. 그래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깥쪽을 두면은 제가 여기가 3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바깥을 줄이고 나서 치중을 가는 겁니다. 사활의 기본 패턴은 바깥을 먼저 쪼이고 그 다음에 치중을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치중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딱 죽었죠. 어떠신가요? 치면은 여기를 나가서 먹으면 딱 먹여쳐서 딱 걸렸죠. 기가 막힌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술기 훈련을 저랑 매일같이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같이 하시면, 물론 이제 더 많이 하시면 더 빨리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끊어서는 백이 걸렸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쳤어야죠. 치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흙은 끝내기 다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큰 자리로 향할 텐데, 집균형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 이 바둑 보시기에, 네, 지금 제가 멈추고 잠시 귀권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분께서 먼저 하셨네요. 네. 자, 지금 어쨌든 결과는 제가 이긴 걸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KO를 시켰지만,
원래는 이제 백이 죽는 모양은 아니었고, 근데 이런 데서 이제 힘 차이가 사실 납니다. 백이 이제 정확하게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여기 사실 붙인 것도 되는 수거든요. 잘 두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가 나와서 아쉽게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좀 다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치중 가면은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은 먹여쳐서 수가 나는데, 이것도 백이 넓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빅이 궁도가 빅으로 살 수 있었던, 근데 빅이면은 흙이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빅 안 내는 게 낫습니다. 후수 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도 끝내기를 제가 오히려 당하기 때문에 빅이면은 그냥 뭐 아까처럼 이렇게 뜯어먹고 이렇게 살리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살려주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둑의 메인 포인트는 초반에 전투를 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전투하는 중에 얻어가는 전리품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쌓여갈 때 이 벽을 어느 시점에 견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하는지, 또 그리고 공격 턴 그리고 수비 턴, 이런 자기의 턴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내가 수비 턴 때는 절대 공격을 하시면 안 되고 공격 턴 때는 또 수비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활이 중요했던 바둑이고요. 자, 긴 바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